예,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예. 어떤 학생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좀 신기하긴 하지만, 예, 뭐 더 이제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아무튼 지난주에 이제 오프라인 M동에서 못했던 것들은, 예,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 지금 제가 이제 문제풀이 식으로 해서 이제 올려드린 것 안에서만 이제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1, 2, 3, 4번 그대로 이제 번호를 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번호는 좀 바꾸고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예, 이제 좀 문제를 제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온라인이지만 이제 아무 대상 없이 예, 지금 제 혼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앞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한번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필기하고 필답형을 제가 아무튼 녹화를 떠서 올려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필기 기출문제 여기 있는 필기 기출문제를 제가 10회분은 다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뭐 많이 해봐야 이제 한 5회분 5회분 안에서 일단 좀 약간 풀만한 문제들 위주로 예, 아무튼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풀만한 문제 위주로 제가 이제 아무튼 찍어 드릴게요. 예. 일단 제일 카페에서 보면 이제 제일 그 뭡니까 최신 자료입니다. 2017년 8월 26일 요 필기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 1과목 조사 방법론인데요. 예. 자 일단은 뭐 1번, 2번은 좀 제끼고요. 일단 3번 보죠. 일단 3번에서 귀납법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귀납법. 예. 이런 것들 다 사회조사 방법론 시간에 이제 아마 좀 언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요 귀납법하고 연역법 아마 이야기 들으셨죠? 귀납법은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 들면 이제 저는 죽습니다. 박범기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준이 학생도 죽습니다. 우리 손명윤 학생도 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통점이 사람이잖아. 결국 사람은 죽는다. 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결국은 뭡니까? 3번 같이 특수한 사실이 뭡니까? 예를 들어, 오지원 학생도 죽는다. 김명윤 학생도 죽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통적인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 어떤 그런 공통이 있잖아요. 예, 더 큰 어떤 범위. 맞죠? 이 개개인을 포괄하는 더 큰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범위로 뭡니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귀납법이죠. 거리가 먼 거니까, 예, 일단 3번은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저도 죽을 거고, 사람도 죽을 거고, 옛날 소크라테스도 죽을 거고, 이순신 장군도 죽을 거고, 이제 이것들은 뭡니까? 다 우리가 다 보고 들었던 거죠. 이걸 이제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의 세계에서 결국은 뭡니까?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구나. 사람이란 존재는 죽구나. 지금 이제 뭡니까? 태어났던 아기도 사람이고, 어떤 아줌마도 사람이고, 결국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뭡니까? 죽구나.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근원적으로 죽구나. 라는 것들 갖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번도 이제 뭡니까? 읽어보면 이제 맞는 얘기예요. 3번, 4번하고 똑같은 문장이 2번이에요. 자, 관찰된 사실 중에서 공통적인 유형. 아까 이제 손명윤, 이순신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관찰된 사실 중에서 공통적인 유형. 이게 사람이란 더 큰 어떤 일반적인 어떤 범주. 맞죠? 이제 범주를 증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관찰된 사실은 뭡니까? 내가 눈으로 보니까 좀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좀 일반적인, 좀 객관적인 어떤 범위에서도 맞다라고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2번도 맞는 거예요. 자, 1번이 왜 틀렸느냐? 귀납적 논리의 마지막이 뭡니까?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일반화된, 우리가 관찰을 했던 어떤 일반화된 것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 갖다가 결론으로 해야 되는데, 가성과 관찰 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말도 안 되죠. 관찰 결과.
관찰 결과. 관찰을 갖다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공통된 범주에서 일반화된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맞죠? 관찰은 아닙니다. 가성도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맞죠? 가설. 가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번 이제 귀납법 같은 것들 좀 이제 좀 체크를 좀 해주세요. 또 보죠. 그래,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일단 지금 뭔가 먼저 훑어보고, 제가 이제 강사인데요. 제가 먼저 훑어보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새벽에 그냥 일단은 다짜고짜, 3시부터 시작했는데, 다짜고짜 한 거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7번 해보죠. 7번. 7번도 제가 봤을 땐 좀, 지금 보니까 좀 괜찮은 이제 문제입니다. 종단적 연구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선 핵심이 뭐냐면 종단과 횡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회조사 방법론. 아무튼 사회조사론. 사회조사론 맞나요? 사회복지조사론이죠. 아무튼 그 책을 보면 나중에 이제 뭡니까? 딱 보면 이제 종단적 연구가 나오면 횡단적 연구하고 같이 이제 뭡니까? 비교를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뭐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거죠. 종단이란 게 뭡니까? 이제 한자인데 종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세로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로. 아시겠죠? 이게 세로라는 게 시간인데요. 시간이 뭡니까? 이 세로로 간다는 건 이렇게 뭡니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옛날 과거부터 뭡니까? 과거부터 현재에서 나중에 미래까지 이런 어떤 뭡니까? 그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관찰했던 대상들을 갖다가 살펴보는 거예요. 종단. 이게 종단이고요. 횡단은 제가 좀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좀 빨간색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학생들. 빨간색으로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좀 재밌죠. 아무튼 제가 설명한 것들 이제 보니까 나중에 아무튼 지금 추운 겨울이니까 아무튼 우리 자료 분석론 내가 과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입을 덮으면서 귤 먹으면서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들으면 재밌잖아. 맞죠? 종단 말고 뭐가 있다? 횡단이 있습니다. 종단 말고 횡단이 있습니다. 이거 교수님 제가 이제 뭡니까 마우스로 쓰는 거라서 글자체가 좀 삐뚤삐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세요. 우리 학생들. 횡단이 있죠. 횡단. 그러니까 횡단적 연구입니다. 횡단은 뭐냐면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시간이 뭐냐면 시간이 흐름이 아니라 시간이 뭡니까? 동일선상에서 뭡니까? 동일선상에서 어떤 뭡니까? 이 A라는 어떤 대상을 갖다가 관찰했다면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뭡니까? 또 B라는 어떤 대상도 동시에 이제 관찰하면서 뭡니까? 서로 뭐 비교한다든지 하는 걸 횡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단은 뭐다? 종단은 어떤 사례가 이제 뭡니까? 거의 하나가 되겠죠. 그 하나가 뭡니까? 옛날에 이제 뭡니까? 만약 학교 청소년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종단이고요. 횡단은 뭡니까? 동일한 시간대에서 이제 뭡니까? 다른 대상들을 갖다 비교하는 게 횡단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어떤 개념으로 뭡니까? 그냥 보시면은 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단, 횡단 요거 있잖아. 종단, 횡단. 종단적 연구가 아닌 것은 이 얘기죠. 시계열, 타임 뭡니까? 세디 스터지라고 하는데 시계열은 이제 뭐냐면 시계열. 이거 한자어입니다. 시자가 시간 시자고 계자가 이제 계열입니다. 그 시계열이란 자체가 뭡니까? 그 종단을 얘기합니다. 시간의 어떤 뭡니까? 그 흐름, 순서를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지금 알아두세요. 종단 맞다. 2번. 동질성 집단. 요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뭡니까? 이렇게 어떤 시간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동일한 어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지연 학생이라 하자. 그 오지연 학생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모습,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
대학교 뭐 2학년 때 모습, 동일한 대상이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질성 집단도 맞습니다. 아시죠? 예. 2번도 이제 뭡니까? 맞는 얘기야. 3번 주택의 규모. 뭐 주택의 규모도 뭡니까? 그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뭡니까? 주택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살고 있는 어떤 동네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충북 감곡면이 옛날 1970년대 뭡니까? 완전히 이제 뭐 주택이 거의 없었다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점차 대학교도 들어서고 해서 조금씩 이제 좀 더 넓어지고 지금은 이제 뭡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제 주택들이 뭡니까? 원룸부터 시작해서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도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얘는 겁니다. 맞는 거죠. 근데 도로 위치 같은 것들, 도로 위치가 이제 뭡니까? 도로 위치는, 도로 위치 같은 것들은, 도로 위치 같은 것들은 이제 경부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서해안 어떤 그 도로라든지 이런 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도로 위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그냥 어떤 동일한 어떤 시간 내에서 요 경부선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서해안 도로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어떤 그냥 횡단적 연구라고 보십시오. 따라서 답은 4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겠죠? 9번 한번 볼까요? 9번. 우리 학생들, 우리 9번 한번 봅시다. 온라인 조사 있잖아.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일단 파란색으로 좀 해드릴게요. 우리 학생. 온라인 조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린 것을 골라라 요 얘기죠. 우리 온라인 조사를 했던 어떤 조가 있었죠. 우리가 극동 학술대회를 갖다가 개최를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뭡니까?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뭡니까? 주고 받았던 어떤 조도 있지만 바쁘니까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이용해서 뭡니까? 온라인에 뿌려서 이제 받았던 적이 있었잖아. 맞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틀린 걸 골라라. 보세요. 1번 보세요. 1번이 왜 틀렸냐? 방문조사나 특정 웹사이트를 우연히 찾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우연히 찾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를 갖다가 이제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어떤 사람을 대상자로 하는 어떤 그런 설문지를 갖다 뿌렸다 해.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뭡니까? 자원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전혀 모르죠. 맞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이건 반대된 얘기야. 아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자원봉사 단체라든지 맞죠? 어떤 미리 이제 전화 연락을 해서 어떤 이제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하는 어떤 대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설문지를 이제 뿌리러 간다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는 있죠. 이 사람 확실하게 내가 자원봉사라는 그런 특징을 이제 알게 한 그런 대상이니까. 1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온라인 조사 2, 3, 4는 맞아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그렇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간다 생각해봐. 선물 사들고 실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실제로 이제 자고 있으면 자가용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날 하루 시간도 다 소모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온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이버나 구글 그냥 뿌려버리면 뭡니까? 전혀 이제 돈 전혀 안 들고 시간도 그냥 한 번에 다 보내기 해서 보내면 되잖아. 그리고 얘들 답변 주면 그냥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맞죠? 2번 맞는 얘기야. 3번.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특정 연령층이나 성별에 따른 편중된 응답이 도출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죠. 이제 일단은 설문지 조사로 이제 오프라인은 미리 연락을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고 가서 실제로 이제 그 설문지 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프라인은. 근데 온라인은 미리 이제 이 사람이 20대, 30대, 40대 이걸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뿌립니다. 뿌려서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받은 응답률 보니까 예를 들어 20대가 많더라. 왜냐하면 이제 얘들은 워낙 온라인을 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 연령층이 많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야. 4번.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한 명 한 명 보고 설문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온라인은 계정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이. 그래서 지가 한 사람인데 마치 이제 다른 사람인 것처럼
뭐 이렇게 응답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 9번 한번 이제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오. 온라인 조사. 아시겠죠? 예, 온라인 조사. 11번 같은 경우 있죠. 다음 갈로에 알맞은 변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요건 이제 뭡니까? 조사론 우리 학생들이 배운 어떤 그 조사론 책 있죠? 요 조사론 책 보면 요 변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예. 이게 사회조사 분석사 2급에도 자주 나오는 어떤 단골 질문이라서 예. 제가 강사지만 예. 예, 제가 조금 설명은 하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강사로서. 변수죠. 변수는 우리 여러분들이 학술제 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 있잖아.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 두 가지로 이제 뭡니까? 예, 변수를 놨던 적이 기억이 날 겁니다. 맞죠? 시간상 이제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 관련 분야는 뭡니까? 그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론 시간에 배웠던 어떤 책들을 한번 참가를 해서 좀 풍부하게 좀 살펴보세요. 독립변수는 뭡니까? 원인이 되는 어떤 변수죠. 이 원인 때문에 그럼 종속변수 뭡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맞죠? 어떤 사회적 현상이 나오는 거야. 되시겠죠? 예. 이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독립변수, 종속변수야. 잠깐만, 미안해. 요거. 좀 혼자서 얘기를 하려니. 원인이고,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종속변수는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예. 결과이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이제 책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가 금방 제가 안 떠오르면 안 될 텐데. 요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뭡니까? 그 만든 어떤, 만든 어떤 그 논문을 갖다 좀 예로 들어야 되겠다. 제가 최근에 이제 노인분들이 뭡니까? 노인분들이 뭐를 갖다가 조사를 했냐면, 노인 차별입니다. 노인 차별을 받은 사람은, 진짜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이제 결국 노인 차별이 원인이 돼서 독립변수가 돼서 종속변수가 뭐가 된다? 좀 자살 생각을 한다. 라는 어떤 뭡니까? 연구를 갖다 설정을 했어. 자살. 아셨죠? 자살 의도, 자살 생각. 근데 이제 이게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중간에 뭡니까? 예를 들어 중간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노인 차별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튼 우리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노인 차별 당했을 때 자기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있잖아.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 자아 존중감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자. 자, 노인 차별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아 존중감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자살 생각에 이르게 할 수도 있죠. 바로 노인 차별이 자살 생각이 갈 수도 있지만 노인 차별이 뭡니까? 중간에 자아 존중감이 중간에 또 이제 뭡니까? 이걸 매개라고 합니다. 매개 역할을 해가지고 자살 생각이 이르게 해. 아시겠죠? 노인 차별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낮아져서 그것 때문에 자살 생각할 수 있고 만약 노인 차별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뭡니까? 낮아지지 않는다면 자살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이 매개 변수라는 거 있잖아. 우리 학생들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이게 노인 차별이 독립 변수잖아. 노인 차별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이제 중간에 뭡니까? 낮아질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요건 또 이게 요 중간에서 뭡니까? 중간에서 이제 또 변수 역할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요게 종속 변수의 또 원인으로 이제 뭡니까? 또 작용을 하죠. 독립 변수의 결과로서 요게 중간에 이제 뭡니까? 중간에 자아 존중감을 하겠습니다. 노인 차별. 아시죠? 요게 매개 변수야. 요게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를 한다. 매개가 뭡니까? 중간에 뭡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노인 차별 때문에 결국 자아 존중감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도출했다면 이게 독립 변수의 어떤 결과가 되잖아. 또 독립 변수의 결과인 자아 존중감이 낮아진 게 결국 뭐의 원인이 됩니다? 이거 종속 결국 결과인 종속 변수의 어떤 뭡니까? 또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걸 갖다가 매개 변수라고 해.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예, 요런 것들이다. 요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시겠죠? 예, 요거 그대로 제가 문제를 낼지 아니면 좀 제가 좀 약간 변형시켜서 낼지, 예, 이건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좀 나중에 학문하실 때, 예, 아무래도 요런 것들, 이런 변수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문제는 확실히 낼 것 같습니다. 또 보세요. 또 제가 한번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라 할게요. 예. 학교 폭력. 학교 폭력이 또 뭐랄까? 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학생들을 갖다가 또 자살에 이르게 한다고 합시다. 자살에 이르게 한다. 이제 눈치챘죠? 그럼 학교 폭력이 무슨 변수니? 독립 변수겠죠? 그럼 자살이 뭡니까? 결과가 돼서 종속 변수가 되겠지. 자, 요게 있는데 학교 폭력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 원인 결과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이게 있다고 쳐. 여기 학교 분위기가 되게 좋아. 학교 분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뭔가 학교 폭력이 일어나도 뭔가 이걸 갖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이 학교 어떤 시스템이 있다 하자. 이걸 갖다가 지지 그룹이라고 생각하자. 어떤 학교의 지지라고 할게.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 지지 서포팅이죠.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학교 폭력인 독립 변수가 있더라도 이걸 갖다가 이 영향력을 감소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자살 있잖아, 자살까지 가는 걸 갖다가 엄청 약화시켜줘. 아시겠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이 지지라는 지지라는 변수가 엄청 약화시켜주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조절 변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마우스로 서가지고 이제 글자가 삐닥삐닥한데, 좀 우리 극동대 학생들 좀 양해를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예. 조절 변수라고 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죠. 아시겠죠? 파란색 뭡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친 영향을 강화나 혹은 약화해준다. 이건 조절이죠. 이렇게 되시겠죠? 예. 이게 답, 이제 아무튼 1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 이건 넘어가고, 또 뭐가 필요할까? 종업원 카카오마에서 대학생의 연령조사. 인과관계 된 원인 결과. 또 뭐가 할까? 요거 해볼까요? 예. 18번 해보자. 18번도 뭐에 대한 거다?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요거 만약 좀 노트라든지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이제 좀 보시려면, 아무튼 제 강사죠. 예, 강사인 제가 설명하는 거 이제 좀 적어 가시면서 좀 해보세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 개방형 질문 있잖아. 이거 어디에서 쓰인 말이에요? 이거 조사론인데 개방형 질문. 설문지죠? 설문지의 형태가 뭡니까?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는 거야. 폐쇄형은 뭐다? 그냥 1, 2, 3, 4가 딱 있는 거지. 당신이 예를 들어 당신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무엇입니까? 1번에서 4번 안에서 답을 하시오. 1번 담배, 2번 환타, 3번 콜라, 이런 식으로. 근데 개방형 질문은 이런 거죠. 딱 1, 2, 3, 4 숫자 어떤 그 번호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답이 뭔진 몰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왜 학교 폭력이 나쁘다고 생각하니? 예를 들어서 아시겠죠? 예를 들어 다빈이 학생 왜 학교 폭력이 나쁘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 이건 정답은 자기 마음이잖아. 개방이죠. 열린 질문이죠. 아시겠지? 이런 것들이야. 틀린 걸 골라라, X를 골라라 이 얘기입니다. 자, 1번은 그냥 읽어봐도 뭡니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1번 읽어봐도 뭡니까? 정답이죠. 1번 맞는 얘기고 우리 학생들 2번 봐봐.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개방형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가 틀립니까? 요거죠.
응답에 대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 좀 갑자기 이상해지죠. 아니,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각자 고유한 이제 뭡니까? 자기 생각이 있을 뿐이야. 근데 동일한 해석이란 건 말도 안 돼. 다 다른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응답의 일관성이 아니라 응답의 다양성이죠. 아시겠죠? 응답의 일관성이 아니야. 틀려서 다양성이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죠. 이렇게 갑니다. 나머지 이제 뭡니까? 3번, 4번은 이제 뭡니까? 맞는 얘기인데요. 예, 일단 왜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 강제성이 없죠. 강제성이란 건 뭡니까? 딱 폐쇄형은 1, 2, 3, 4 중에 꼭 이걸 해야만 되니까 강제성이 있는 건데, 그냥 너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좀 표현을 해봐라 이런 건 뭡니까?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죠? 강제성이 없고 자유롭다라는 거. 4번. 특정 견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너는 왜 학교 폭력이 나쁘다고 생각하니? 요즘, 요즘 이제, 예를 들어 촛불혁명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 특정 견해죠. 탐색적 질문 방법이란 게 뭐냐면, 탐색적은 뭐냐면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정답이 없이 탐색, 뭔가를 이제 그냥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냥 던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개방형 질문이란 거죠. 3번, 4번, 1번 맞는 거죠. 아시겠죠?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좀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나쁘진 않죠. 예. 나쁘진 않죠. 뭐가 할까요? 자, 보세요. 요 23번 같은 것도 결국 뭡니까? 결국 설문지 뭡니까? 설문지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 봤잖아. 맞죠? 예,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질문 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 맞는 걸 골라라. 이 얘기겠죠? 예. 질문 항목의 문제점. 자, 귀하께서는 현금 서비스 받으신, 질문 항목이니까 1, 2, 3, 4, 5가 되겠습니다. 요 1, 2, 3, 4, 5 있잖아. 우리 학생들 1, 2, 3, 4, 5를 딱 보고 이건 이제 뭡니까? 1, 2, 3, 4, 5가 잘못 배치가 됐다라는 걸 갖다 찾아라 이거죠. 근데 질문은 뭘 했습니까? 너가 현금 서비스,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어디에 쓸 것이냐 이 얘기죠. 예. 일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부채 성산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채청산, 예를 들어 부채가 빚이죠. 빚을 갖다 갚는다. 이런 거다. 내가 생활하는 데 쓴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중복될 수 있잖아. 맞죠? 예, 내용이. 빚을 갚는 것도 결국 뭡니까? 자기 생활하는 데 쓰는 거고 이런 거잖아. 맞죠? 내용이 중복되는 거죠. 답은 뭡니까?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4번을 한번 해볼까? 24번을 좀 해보죠. 예. 좀 이런 게 좀 중요하니까. 특히 우리 양적 연구 통계를 할 때, 우리가 통계를 하기 전에 뭡니까? 가장 이론이 뭡니까? 이게 사회복지 조사론이 됩니다. 사회복지 조사론이고, 우리가 이제 뭔가, 어찌됐든 간에 SPSS를 돌려서 우리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방법론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이 어찌됐든 뭡니까? 책을 보든 찾아서 했든 뭡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넘겼죠. 예. 그때 이제 뭡니까? 많이 나왔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예.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24번은 뭡니까? 24번은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과관계를 규명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과조, 요거 한자어인데 인자가 뭐냐면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을 얘기를 한 거야. 아시겠죠? 원인. 과자는 뭐냐면 결과를 얘기를 한 거야. 아시겠죠? 이게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조건 원인이 돼서 무조건 뭡니까?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맞죠? 둘 사이가. 이게 이 뭡니까?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가장 핵심은 조사는 책을 봐봐요. 시간 순서가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 시간 순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원인이 되는 게 무조건 시간상으로 먼저이고요. 나중에 결과로 나오는 게 시간상으로 D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 얘기는 맞는 거야.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두 변수 간에는 그러니까 원인, 독립변수 종속이 있죠. 독립이나 종속, 원인과 결과 변수 간에는 정 혹은 부족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정의 관계, 플러스 관계가 뭐죠? 이건 뭡니까? 비례 관계라 해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자. 우울감이라 할게요. 우울감. 우울이 원인이 돼서 뭐라고 할까요? 자살을 한다고 할게요. 자살. 자, 우울감이 높을수록 뭡니까? 무조건 뭡니까? 자살률이 높아진다. 이게 높으니까 이것도 높아진다. 이걸 갖다 뭡니까? 플러스 정적 관계라고 하죠. 비례 관계.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가도 되죠. 자, 요거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결과는 이걸로 할게요. 행복이라 할게요. 행복. 이게 뭡니까? 우울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뭡니까? 떨어진다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야. 근데 이제 뭡니까? 반대가 되죠.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부적 관계라고 합니다.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아시겠죠? 이게 성립이 됩니다. 서로 둘 사이에 딱 원인 결과가 플러스 아닌 마이너스 반비례 비례. 아시겠죠? 두 변수 관계는 상관관계에 존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상관이라는 게 뭡니까? 두 변수 간에 뭔가 서로 뭐 설명이 되는 게 있어야 돼. 서로 이제 서로 이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는 뭡니까? 상관관계 중에서도 가장 센 거야. 아시겠죠? 가장 센 거야. 가장 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센 거다. 가장 센 거다. 아시겠죠? 요걸 갖다 제가 뭐 표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가 있으면 야, 이건 무조건 100% 뭡니까? 둘 사이에는 뭡니까? 상관관계가 무조건 존재하는 거죠. 아시겠죠? 상관관계. 아시겠죠? 인과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상관관계 안에 뭡니까? 상관관계 안에 뭡니까? 상관관계 안에 무조건 뭡니까? 인과관계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인과관계는 뭡니까? 인과관계는 가장 상관관계 중에서도 뭡니까? 가장 강력한 두 변수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관련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상관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뭡니까? 이 인간관계가 되냐? 둘 사이에 뭡니까? 서로 이제 뭡니까? 상관성은 있을 수 있는데 둘 사이에 무조건 원인과 결과의 관계냐? 이건 아니야.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4번이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런 것들, 예. 좀 했습니다. 예. 자. 기술. 자. 28번도 한번 해보죠. 뭐, 쉬워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뭐, 아셔야 됩니까? 과학이란 게 뭘까라는 거죠. 과학의 기본인 목적과 거리가 먼 것. 틀린 걸 골라라. 우리 학생들, 객관식은 뭡니까? 딱 핵심이, 지문을 뭡니까? O냐, X냐. 이거야. OX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의 핵심은 OX 문제야. 이제 과학적인 거와 거리가 먼 것을, 과학이 아닌 것을 골라라. X를 골라라. 이거야. 1번에서 4번까지 사지선다에서. 특히 뭐 제가 제 입으로 뭐 교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뭐 저 같은 강사라고 할게요. 예. 제가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뭡니까? 지금 받긴 한데 사회조사 분석사는 이제 뭡니까? 오지선다가 아니라 사지선다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쉽죠, 여러분들. 좀 더 쉽습니다. 좀 더 쉽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과학의 기본적인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좀 과학적이라는 거 있잖아. 과학적. 과학적이라는 것은 뭐다? 가장 핵심이 과학적이라는 것은요. 우리 학생들. 과학이라는 것은 과학이란 것은 가장 핵심이 뭐다? 한마디로 소설이 아니다라는 거야. 즉 우리가 뭡니까? 실험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아니 관찰 경험을 통해서든 관측을 통해서든 뭡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이건 맞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도출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죠? 예.
그리고 이 과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과학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자연이 이제 뭡니까? 태풍이 분다. 태풍이 부는 이유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수증기라든지 어떤 그 물방울들이 올라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아시겠죠? 그 이유가 있죠.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패턴이 있고 실험이 가능해야 되고. 그럼 사회현상이요. 사회현상에서도 결국 뭡니까? 사회과학이라 하잖아. 우리 사회복지도 사회과학입니다. 사회학 같은 게. 결국 그게 뭡니다? 어떤 현상이 있는데 어떤 결과로서 이제 현상이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갖다가 뭡니까? 찾아보는 겁니다. 그 원인 때문에 이런 사회현상이 벌어졌구나. 맞죠? 이런 어떤 뭡니까?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학교 폭력 때문에 그랬구나. 우울감 때문에 그랬구나. 맞죠? 그런 어떤 가설이 설정되고요. 아마 이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결국 결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이 되고요. 이 가설을 갖다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설문지 맞죠? 설문지 같은 걸 만들어서 뭡니까? 그걸 SPSS 같은 걸 돌려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뭡니까? 딱 SPSS 뭡니까? 아웃풋 나오는 거. 맞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어떤 결과가 맞구나. 가설 검증. 이런 것들. 사회과학에서도 하잖아. 맞죠? 1번 맞는 얘기예요. 2번은 왜 틀렸냐? 가치라는 얘기지. 가치관이 뭐냐면 맞다 틀리다. 너가 이런 행동하는 건 맞다 틀려. 넌 되게 숭고한 행동이야.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과학적이란 뭡니까? 오직 우리가 뭡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관찰 가능하고 우리가 뭡니까? 통계라든지 어떤 실험을 해서 그냥 뭡니까? 우리 어떤 사람의 어떤 해석 이런 것들이 녹아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걸 갖다가 뭡니까? 검증하는 게 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건 과학이 아니야. 3번. 과학은 변수들 사이 관계를 기술하고 설명하는데 이게 핵심이죠. 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요. 어떤 현상이 있다. 어떤 현상이 있단 말이야. 어떤 현상. 비가 오는 현상이 있다. 자연과학에서. 뭐 이런 어떤 현상이 있다. 이런 현상이 결과잖아요. 맞죠? 이거, 맞죠? 이 현상에 대한 어떤 원인을 갖다가 뭡니까? 원인을 갖다가 찾는 거. 이게 뭐죠? 무슨 변수? 독립 변수가 되고 이걸 종속 변수로 놓고 뭡니까? 서로 이 둘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더라. 상관관계가 있더라. 이게 원인이 돼서 이게 결과로서 뭡니까? 다이렉트로 가더라. 이거 인과관계가 있더라. 맞죠? 이걸 갖다가 뭡니까? 둘 사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과학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학술제 때 뭡니까? 독립 변수, 종속 변수로 해서 우리 학생들 네 팀으로 나눠서 해봤죠?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3번 맞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하는 데 있다. 결국 이제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실험들을 갖다가 거쳐서 결국 과학은 어떻게 됩니까? 실험들을 거쳐서 뭐 어떤 법칙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죠. 특히 자연과학 같은데 뉴턴의 뭡니까? 만류인력의 법칙. 맞죠? 중력 때문에 모든 물체는 떨어지더라. 모든 물체는 항상 뭡니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네? 라는 현상이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중력. 우리 지구는 뭡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건 떨어지더라. 이건 결국 뭡니까? 이게 법칙처럼 되죠. 예.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따라서 이런 어떤 만류인력의 어떤 법칙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 야,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뭐 딴 데 어떤 제주도 같은 데 이제 뭡니까? 놀러 가는데, 높은 곳에서 이제 뭡니까? 돌을 자, 이렇게 놓는다 하면 돌이 위로 안 올라가고 뭡니까? 밑으로 이제 떨어질 거라는 걸 갖다 우리는 다 예측을 할 수 있죠. 왜? 우린 만류인력의 법칙 같은 것들을 갖다가 뭡니까? 과학적으로 성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바탕으로 현상을 예측한다는 건 맞는 얘기. 되시겠죠? 예.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 30번 있잖아. 질문지 작성. 이게 결국 설문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설문지가 왜 중요한지는 아시겠죠? 맞죠? 설문지가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뭡니까? 연구의 어떤 뭡니까? 측정 도구야. 맞지? 그 측정 도구. 그래서 설문지 응답, 한 200부 정도 이제 응답을 받은 걸로 뭡니까? SPSS에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연구 분석이 되는 거죠. 맞죠? 여기 나온 결과는 연구 결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질문지 작성, 설문지 뭡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지는 뭡니까? 응답자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게 명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입니다. 1번 맞는 얘기예요. 1번
1번 맞는 얘기예요. 1번 명확성입니다. 가치 중립이란 건 뭐냐면 이건 나쁘다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뭡니까? 확실하게 그냥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사실 갖다가 묻는 것들 있잖아요.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건 무슨 너 나이가 나쁘다, 너 나쁜 나이다, 좋은 나이다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 너 나이가 진짜 몇 살이냐? 이게 진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 중립이라는 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 니꼴 해가 객관이라고 쓰세요. 아시겠죠? 규범적 응답이 없대. 규범적 응답이란 것도 결국 규범적.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들어간 거야. 억제란 건 하지 말아라. 결국 가치 중립이나 규범적 응답의 억제나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부연 설명. 부연 설명은 뭡니까? 명확성의 반대죠. 부연한다. 계속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가 뭡니까? 그 설문지에다 덧붙인다는 얘기인데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되죠. 명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한번 볼게요. 34번이죠. 34번. 34번. 34번인데, 요건 좀 이제 좀 뭡니까? SPSS에서도 뭔가 자주 나오는 어떤 용어기 때문에 34번에 이제 뭔가 또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학생들. 34번도 체크를 해주십시오. 예. 34번도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 크롬바 알파라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그 우리 책 샀던 것들 있죠. 우리 뭐가 있나? 요거 우리 자료 분석론도 있고 요거 우리가 책 샀던 거 요거 자료 분석론. 조사론 책은 모르겠습니다. 조사론 책에 이제 크롬바 알파라는 어떤 용어를 적어놨는지 아마 적어놨을 가능성이 있는데 크롬바 알파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 이제 뭡니까? 어떤 측정을 하잖아요. 이제 설문지를 뿌려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SPS 돌리잖아. 돌렸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요런 수집을 했던 이제 응답을 해서 이제 받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측정 도구로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아시겠죠?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신뢰.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아무튼 요거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예.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이제 뭡니까? 대두되게 되죠. 측정 도구, 설문지가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아시겠죠? 신뢰라는 개념이 뭐니? 신뢰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한 10번 정도 이제 뭡니까? 어떤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응답을 했으면 한 10번에서 한 8, 9번 정도는 뭡니까? 그냥 동일하게 비슷한 결론이 나와야 돼. 아시겠죠? 여러 번 반복했지만 거의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거의 100% 가까이 뭡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뭡니까?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때 우리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뭡니까? 우리 SPSS적 용어로 뭡니까? 크롬바 알파 값이 얼마다 할 땐 그게 신뢰도가 얼마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이 신뢰도 얘기를 하는 거야. 신뢰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1, 2, 3, 4 중에 1번도 신뢰도가 있고 그 다음 3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고 평가정한 신뢰도 있고 다 신뢰도가 있는데요.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고 요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설문지를 뿌렸잖아. 설문지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뭐 한 20문항을 갖다가 한 20문항의 설문지를 갖다가 뭐 200부 뿌려가지고 20문항의 설문지를 갖다가 한 200부 뿌려가지고 이제 SPSS를 돌렸단 말이야. SPSS를 돌렸으면 이제 각 문항당 뭡니까? 이 문항 하나하나가 측정 도구잖아요. 맞죠? 척도구. 그러니까 이 측정 도구들이 뭡니까? 과연 쓸만하냐, 안 쓸만하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SPS에서 돌리면 알 수 있거든요. 크롬바 알파 값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설문지 안에 어떤 문항들 있잖아. 그 문항들을 우리가 과연 신뢰할 만하다, 안 할 만하다. 그 얘기야. 그건 뭐냐면, 이걸 내적 일관이라고 해. 아시죠? 설문지 안에 구성된 문항들을 이제 뭡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뭡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가 뭡니까? 다
그 설문지를 구성하는 문항들이잖아. 이게 이제 뭡니까? 내적 일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신뢰도가 있으면. 아시겠죠? 이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2번 좀 알아두세요. 아시겠지? 2번. 검사 재검사는 뭐냐면 이겁니까? 뭐 설문지 예를 들어 설문지 하나 A라는 설문지 하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 뭐냐면 A라는 설문지를 갖다가 나중에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이 흐른 후 다시 이제 뭡니까? 그 이게 다시 동일한 설문지로 뭡니까? 그 대상에게 이렇게 시간을 좀 바꿔서 이렇게 이제 한번 검사를 해봤을 때, 이 두 사이에 과연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크롬바 알카바는 뭡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뭡니까? 그 설문지 그 자체의 문항에 내적 일관성이 있느냐 그걸 갖다가 뭡니까?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크롬바 알파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그러니까 35번 바로 나오죠. 동일 대상에게 시기만 달리하여 동일한 측정 도구로. 그러니까 아까 이게 지금 뭡니까? 34번에서 뭡니까? 제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35번에 그대로 문제가 나오네요. 아시겠죠? 예. 요거 재검사법입니다. 예, 요건 그냥 그대로 체크를 하세요. 자, 36번. 요것도 뭡니까? 우리 그 수업 시간 할 때 이제 뭡니까? 척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왜 SPSS 기억나시죠? 우리 학생들. 아마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예. 어. 자,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요. 예,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그리고 SPSS 보면 이제 뭡니까? SPSS 보면은 뭐, SPSS 요거 쭉 해서 실행을 하면 뭡니까? 뭐가 있죠? 변수 누르기가 있고, 기억나시죠? 변수 누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잖아. 기억나시죠? 예. 변수와 데이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변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변수를 딱 누르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설문지가 우리 1번에서 예를 들어서 20문항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죠? 변수를 딱 눌렀을 때 변수를 딱 누르고 뭡니까? SPSS 변수 누르기를 딱 들어가고 뭡니까? 우리의 설문지의 1에서 20문항을 각각 뭡니까? 각각. 자,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이게 쭉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이제 그 문항, 그 문항이 뭡니까? 그 문항이 무는 게 이제 명목 척도였는지 아니면 뭡니까? 그냥 뭐 비율 척도였는지 서열 척도였는지 그거 이제 뭡니까? 그거 우리 지정해 준 거 기억났죠? 예. 거기서 척도가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또 뭡니까? 조사론 시간에 따로 아마 우리 학생들이 아마 배웠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옛날 뭐 수업 시간에 학부 수업 시간에 뭐 푸개평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어떤 그 과목에서도 아마 이런 어떤 조사론적인 얘기를 갖다가 아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뭡니까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게 명목촉도 아마 기억이 나시죠? 명목촉도는 뭡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뭐 명목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면 예를 들어 너가 기독교면 1번을 갖다가 숫자를 부여하겠다. 불교면 2번이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숫자를 부여하겠다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갖다가 들어봅시다. 기독교가 1번, 불교가 2번. 그러면 이게 기독교가 1번, 불교가 2번이라서 이게 뭐 순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불교라는 어떤 그냥 거기에 1번을 갖다 그냥 넣었을 뿐이야. 명목적으로 그냥 이름이. 그냥 1번이 기독교야. 그냥 2번이 불교. 그냥 그 이름에다가 뭡니까? 그냥 여기 그냥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숫자를 부여했을 뿐이죠. 이걸 갖다가 명목 촉도라고 하는 거죠. 맞죠? 이거 기억나시죠? 예. 요거 좀 중요하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뭡니까? 좀 집중적으로 이제 뭡니까? 예, 제가 빨간색은 좀 너무 사납죠? 예, 하얀색으로 덮어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예. 자, 자, 보세요. 예.
자, 명목 촉도는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서열 촉도 같으면 결국 뭐냐면, 우리 이제 설문지에서 이제 많이 해봤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쁜 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번에서 이제 5번까지 뭡니까? 5번까지 그 문항을 만든다 하자. 맞죠? 예. 5번으로 갈수록 뭡니까? 그럼 이제 좋은 것들이죠. 예. 1번은 거의 없다. 없다부터 2번은 이제 뭡니까? 보통이다. 그럼 3번은 좀 있다. 4번은 뭐 있다. 그 다음 5번은 뭡니까? 아주 많다. 맞죠? 이건 어떻습니까? 1번에서 5번까지가 뭡니까? 서열이 있죠? 맞죠? 1번보다 2번이 크고 2번보다 3번이 크고 3번보다 4번이 크고 5번이 제일 크고 이건 뭡니까?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서열 촉도라는 거죠. 되시겠죠? 등간과 비율, 등간과 비율이 있는데 이건 이제 조사론 책을 좀 보세요. 아시겠죠? 좀 따로 찾아서 한번 보세요. 뒤에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색인이라고 해서 등간 비율 요거 디귿 찾아서 등간, 비읍 찾아서 비율 찾으면 이제 그게 몇 페이지에 이 용어가 설명이 돼 있다는 게 나와 있거든. 그걸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등간은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등간, 그냥 비슷한 어떤 간격들 있잖아. 비슷한 어떤 그냥 간격. 간격을 갖다가 이룰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지금 선생님 바로 기억이 안 나네. 비율 같으면 그냥 어떤 키라든지 몸무게 같은 것들, 온도, 그냥 이런 건 뭡니까? 쭉 그냥 그냥 이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냥 이어지는 거. 네가 30kg면 내가 15kg다. 그럼 내가 2배 더 뭡니까? 키로 수가 더 높네? 뭐 이런 것들.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한 거. 곱하기 나누기도 가능한 거, 서로서로. 뭐 이런 것들이죠. 일단은 대충 선생님도 지금 새벽이라 지금 정신이 알딸딸해서요. 예, 지금 이제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바로. 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 도서분류번호, 자동차 번호가 있잖아.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같으면 7, XX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9XX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제 이름은 이제 박범기. 박범기에는 이제 뭡니까? 7XX 뭐란 어떤 주민번호를 설정한다. 예를 들어서 누구 할까? 우리 현주 학생. 우리 현주 학생에겐 9XX 어떤 뭡니까? 그런 어떤 주민번호를 갖다가 부여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이제 그 이름에 이제 이런 어떤 뭡니까? 넘버링 있잖아. 숫자를 갖다가 그냥 매칭을 시킨 거. 이게 뭡니까? 바로 명목 변수잖아. 명목 척도잖아.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자, 41번 봅시다. 척도라는 거. 결국 척도라는 게 이제 뭐냐면 아까 1번에서 5번까지 이제 당신은 이제 행복합니까? 1번에서 5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자는 1로 하고 여자는 2로 하겠다. 그런 어떤 명목 척도 같은 거 이렇게 두잖아요. 결국 그 척도는 뭡니까? 결국은 여기에 숫자를 부여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SPSS나 이런 데서 뭡니까? 우리 통계 돌리기 위해서 코딩한다고 하죠. 맞죠? 코딩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숫자로 부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로 되는 계량이라는 게 이제 숫자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요런 것들이고 1번 맞는 얘기야. 척도의 중요한 속성은 연속성이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겁니다. 척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 4 아까 이제 5번까지 이제 부여가 됐지만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게 맞아요. 연속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제 우리 남자 여자라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좀 서로 좀 다른 느낌인데 이게 1번, 2번 하면 이게 뭐죠? 좀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2번은 맞는 거고. 척도를 통해 모든 사물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척도를 통해서 뭡니까 측정할 수도 있는 게 있고 도저히 뭡니까 숫자를 갖다가 도저히 예를 들어서 부여를 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사물을 갖다 다 척도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알아두십시오. 3번은 아니죠. 되시겠죠? 척도란 게 뭔지 아시죠? 측정 대상이 뭡니까 숫자, 기호 이걸 갖다가 뭡니까 부여하는 거예요. 왜 SPSS라든지 이런 쪽이 뭡니까
뭐 코딩화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 답은 3번입니다. 이런 것들. 예. 봐봐요. 42번 봐봐요. 옳은 것을 골라보라 이거지. 계속 이제 척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봐봐. 척도, 변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봐봐. 빈곤율이죠. 빈곤율이라는 게 뭡니까? 1%, 2%, 3%, 4%, 10%가 있다. 서로 퍼센테이지로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건 여긴 뭡니까? 내가 이제 뭡니까? 빈곤율은 여기 1%야. 여기는 5%야. 이건 곱하기 5배가 더 이제 빈곤율이 높네?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곱하기 나누기로서 서로서로 뭡니까? 서로서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뭡니까? 딱 그게 이제 뭡니까? 딱 숫자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이게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명목 변수가 아니라 비율 변수겠죠. 맞죠? 요 1번 틀렸습니다. 직업을 분류한다.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을 어떻게 분류할까?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짓는 농업이다. 농업은 뭐 예를 들어서 농업은 1번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는 걸 갖다가 회사는 이제 뭡니까? 회사 다니는 걸 갖다가 요건 뭐 3번이라고 할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이제 뭡니까? 이게 순서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이제 뭡니까? 농업엔 1번이다. 회사는 3번이다. 그냥 이제 그 이름에다가 뭡니까? 그냥 숫자를 부여한 거죠. 이걸 뭡니까? 명목이라고 하잖아. 맞죠? 이건 명목이 되겠죠? 맞죠? 청년 실업자 수는 어떻게 되겠죠? 청년 실업자 수는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전체 총 인구의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실업자 수, 예를 들어서 그냥 한 300만이라고 하자. 이 300만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인구수의 뭡니까? 몇 퍼센트에 해당되고, 막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비율 변수가 되는 거야. 3번은 맞는 얘기야. 야구 선수의 등번호. 예를 들어서 뭐 누구라 할까요? 우리 동진이 학생이 야구 선수라고 생각을 해봐. 민준이, 성준이 아시겠죠? 우리 도환이, 도환이 학생. 예를 들어서 우리 도환이 학생이 이제 뭡니까? 그냥 1번 타자라 해서 도환이가 1번이야. 등번호. 아시겠죠? 김도환이가 1번이란 말이지. 도환이 1번. 그 다음 민준이 등번호 2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동진이 등번호 3번. 아시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서열입니까? 아니죠. 그냥 여기다가 넘버링만 매칭을 시켰을 뿐이야. 이걸 갖다 뭡니까? 명목 척도 명목 변수라고 해야 되겠죠. 등간이랑 틀렸죠.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번 기말고사 때는 이제 뭡니까? 그런 변수, 척도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나간다라는 얘기죠. 자, 43번 보세요. 요거 요 연구 비스무리하게 뭡니까? 학술 연구 이제 발표했던 팀도 있었잖아요. 예, 제가 몇 쪽까지인지는 제가 이제 뭔가 새벽이라서 까먹었다. 우리 학생들 미안해요. 그래도 아까 이제 했던 것들 있죠. 예, 그걸 갖다가 한번 상기를 한번 기억을 한번 시켜보자. 우리 학생들. 예. 어떤 변수인가? 1, 2, 3, 4 보니까 종속, 외생, 통제, 매개 변수 이런 거 딱 있죠. 딱 볼 때 이거 봐봐요. 자아 존중감은 어떤 변수인가? 노인의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고 자아 존중감 향상으로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죠. 노인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향상이 된대. 아시겠죠? 자아 존중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요게 딱 보니까 요 중간에서 뭔가 중간에서 이제 뭔가 자아 존중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노인의 어떤 사회 참여라는 독립 변수의 어떤 결과가 되고 이건 뭡니까? 뭐의 또 원인이 되죠? 이건 뭡니까?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의 어떤 원인이 되는 중간에서 뭡니까? 노인 사회 참여와 그 다음에 생활 만족도를 갖다 중간에서 이걸 뭐라고 한다? 매개한다라고 하죠. 매개 변수. 아까 보셨죠? 예. 아까 매개 변수하고 조절 변수 그 설명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아마 아무튼 요쪽 매개 변수 조절 변수 관련해 간 제가 시험 문제 낼게요. 예. 시험 문제를 낼게요. 예. 특정 수준에 따른 척도.
자, 요거를 볼게요. 요거 50번도 좀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서 50번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선생님 빨간색으로 이제 별표도 이제 뭔가 좀 옆에도 해놨지만요. 조작적 정의란 거 있죠. 그 각자 그 뭔가 사회복지조사론 그 책 봐서 조작적 정의란 거 있잖아요. 인덱스 세균에서 이제 찾아서 한번 보세요. 예. 조작적 정의 이거 꽤 중요한 어떤 용어입니다. 조작적 정의. 조작적 정의. 요건 이제 좀 중요합니다. 예, 조작적 정의. 조작을 한다는 건 벌써 이제 뭡니까? 어떤 통계, 계량화를 한다는 거죠. 뭐라고 할까? 옳은 것은 조작적 정의, 조작이라는 거 있죠, 조작. 예를 들어서 뭘 조작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이 오래 산다. 뭐 이렇게.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 있잖아. 운동 열심히 한다는 거. 이게 뭐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죠.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객관적으로 딴 사람들이 납득이 될 정도가 되려면 뭡니까?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계량화, 숫자화가 되는 걸 갖다가 뭡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걸 갖다가 계량화, 계측화, 숫자화, 객관화 시키는 작업을 조작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 봅시다.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최소 최소 일주일에 3번. 그냥 딱 3번. 딱 숫자가 나와야 돼. 일주일에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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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할 때마다 뭡니까? 1시간 이상 1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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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니까 아니 근력 운동을 하는 것. 근데 근력 운동은 뭡니까? 어떤 운동이 있다라고 뭡니까? 또 이제 목록이 뭡니까? 또 정확하게 탁탁탁탁 있어야 되겠죠. 아시죠? 이렇게 해야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조작적 정의를 한 거야. 아시죠?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란 건 현실 세계에서 검증하도록 한 거죠. 맞죠? 없다 틀렸지. 아시지? 어. 자, 3번. 경험적 지표를 추상적으로 개념한다. 추상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한 거죠. 반대로 얘기한 거야. 아시 또 3번 틀렸죠. 자, 개념적 정의에 앞서 사전에 이루어진다. 이게 개념적 정의에 앞선다? 개념이라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일종의 개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선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도대체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게 뭐지? 에 대해서 그 나중에 이제 뭡니까? 좀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앞서 틀렸죠. 자, 4번이 정답인데 개념적 정의에 최대한으로 일치하도록 결국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거를 그나마 뭡니까? 그 숫자를 표현하지만 우리가 계량적으로 뭡니까? 예, 아무튼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되겠지.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겠죠. 아시겠죠? 예, 이런 것들 4번이다 라는 거죠. 자, 또 보죠. 봐세요. 요것도 재밌죠. 53번은 뭡니까? 좀 쉽긴 하지만 결국 이제 뭡니까?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예.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53번. 예, 우리 학생들. 예. 53번 봐봐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단다.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조에서 변수가 될 수 없는 것은 변수라는 건 뭡니까? 변수. 상수 말고 변수. 변수란 건 뭡니까?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뭡니까? 고려를 해봐야 되는 어떤 뭡니까? 그런 요소들이죠. 맞죠? 여성 근로자야. 아주 여성이죠, 여성. 여성 노동자야. 여성 근로자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성별을 고려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성별이란 건 뭡니까? 남자, 여자잖아. 근데 벌써 여성 근로자로 해버렸지. 맞죠? 아예 이거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지. 여자라고 딱 정해졌으니까. 근데 성별 고려해야 된다고 하니까 1번이 틀린 거야.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쉬워 보이지만 연령은 고려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여성 근로자라더라도 뭡니까? 20대부터 뭡니까? 60대까지 있을 수 있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20대가 몇 명이고 30대가 얼마고 이런 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맞죠? 예. 연령은 고려를 해야 될 변수가 맞습니다. 뭐 직업 종류를 갖다가 한번 분류해보죠. 여성 근로자라도 뭡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맞죠? 생산직에서 뭡니까? 생산직에서 기계 돌리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 뭐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맞죠? 근로자지만 뭡니까? 다양하겠죠? 변하잖아, 맞죠?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대상이 많으니까 직업 종류는 맞다. 근무 시간도 뭐 어떤 여성 근로자는 뭡니까? 사무직에서 10시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데는 8시간 얘기를 한다. 농사, 뭐 이런 거. 뭐 운동선수는 뭡니까? 6시간씩 한다. 각자 이제 뭡니까? 시간이 뭡니까? 각자 다를 수 있잖아. 여성 근로자들이라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변하는 어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어떤 변수가 많은 거죠. 재밌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좀 해봅시다. 예. 55번인데요. 요거 제법 이제 55번. 55번 문제는 뭐하고 관련있냐면 이제 그러니까 55번 류가 뭐냐면 타당도 신뢰도 이제 그 이야기 있잖아. 맞지? 결국 우리가 뭡니까? 설문지 조사를 갖다가 200부를 갖다 돌렸다. 한 20문항짜리 설문지를 갖다가 200부를 돌려가지고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SPSS 있잖아. SPSS에서 돌렸단 말이야. 아시겠죠? 돌렸는데 맨 처음 뭘 해야 되냐 하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만든 설문지가 이제 응답이 돼가지고 회수가 됐잖아. 이 회수된 어떤 그 설문지가 과연 측정 도구로서 뭡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그게 뭡니까? 크롬바 알파 문제였죠. 맞죠? 내적 신뢰도. 크롬바 알파 문제였고, 신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설 검증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라는 게 있는데, 타당이란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타당이란 거는 이제 타당. 이게 한자어인데요. 타당이란 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뭘 갖다가 조사를 하냐면, 이걸 뭘 조사를 할까? 그렇지. 뭐, 예를 들어,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나중에, 얼마만큼 어떤 진로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진로의 효능감을 가질까? 라는 어떤 그런 어떤 뭡니까?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하십니다. 그게 이제 뭡니까? 설문지에 다 녹아들어 있죠? 질문 형태로. 그렇다면, 내가 이제 만든 이제 그 설문지가 한 20문항인데 200부 정도를 갖다가 회수를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설문지가 과연 내가 뭐 묻고자 하는 거 있잖아. 자원봉사 경험이 예를 들어 내가 앞으로 갖는 직업의 어떤 정체성에 영향이 있다와 과연 관련된 내가 맨 처음 연구 주제로 설정한 어떤 그런 어떤 뭡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그 연구 주제와 진짜 관련이 있게, 진짜 이거와 실제 관련이 있는 어떤 그런 뭡니까? 도구가 맞냐 이거죠. 말은 자원봉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진로의 어떤 정체감,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실제 연구 주제는 그렇고 이제 질문은 자원봉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질문만 뭡니까? 상관없는 어떤 뭡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질문만 잔뜩 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는 연구 주제하고 전혀 안 맞죠. 이건 뭐가 떨어진다?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연구 주제야. 아시겠죠? 그 연구 주제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뭡니까? 설문지에 많이 담았냐? 이게 정확히 측정했는가? 그 얘기야. 그와 관련된 건 타당도야. 아시겠죠? 요거 타당도.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 타당도 신뢰도 요거 이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낼게요. 강사인데 강사긴 하지만 일단은 뭐 맛보기로 일단 우리 학생들 일단 제가 새벽에 2018년 12월 11일 아무튼 새벽
3시 반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 4시 한 40분까지 한 1시간 정도 제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예. 그걸 이제 그걸 지금 촬영한 걸 갖다가 이제 뭡니까 제가 녹화물 떠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려볼게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린 걸 갖다가 제가 그 주소를 카페 이제 복사하기 하면 이제 유튜브가 올라가니까 아무튼 편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번 해보고요. 아무튼 오늘 이제 수업 시간이죠. 오늘 제가 이제 뭐 극동대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제 한번 오늘 녹화가 제대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갖다가 한번 수업 시간 한번 볼게요. 예. 보고 오케이가 되면 아무튼 이번 주에 제가 이와 비슷하게 이제 계속 이제 뭡니까 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올릴게요. 올리면 제가 이제 그 올린 어떤 그 영상 내에서 문제 푼 거 안에서 뭡니까 그 어떤 기말고사를 낼 테니까 기말고사는 이제 뭡니까 100%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뭡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했던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좀 좋은 점수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4시 39분이니까 이제 40분이니까 거의 이제 뭡니까 한 5시간 이후에 아무튼 수업 시간에 수업 뵙겠군요. 맨 처음 정신건강론 시간에서 뵙겠지만 예. 일단은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제 뭡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제가 녹화를 떠서 이제 좀 카페에 올려놓으면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어떤 뭡니까 공부 방식 같아요. 지금 정보화 시대니까.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